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우리 한국경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특집으로 오늘장 모사지라고 준비를 하고 작심하고 오늘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앞서서 1부, 2부 때도 뭐 좋은 얘기, 또 뭐 특집에 대한 것들 전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시간은 월요일 날 12시 반부터 2시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신 김에 좀 약간 놀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아마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장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뭐 산타랠리 기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에 또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이벤트들과 또뭐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놓여 있는 주간이라서 이번 주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셔서 연말 마지막까지 끌고 가셔 가지고 올해 농사 마무리 잘했다 이런 판단을 연말 폐장 28일 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거기에 쪼끔이라도 일조하기 위해서 또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 주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지금 목소리가 제가 한 달째 감기가 좀 심해 가지고 쪼끔 불편하게 들리시거나 아니면 장중에 갑자기 기침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좀 주의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침인 것 같아요. 기침은 이게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면 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런 거 이제 별로 생각 안 하고 말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즘 뭐 감기 그중에서도 뭐 독감, 폐렴 또 코로나가 아니죠. 어 지금 우리 3년 전부터 겪고 있던 그 팬데믹과 관련된 요런 것들도 지금 재발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뭐 여러 가지 아마 뭐 대상주가 되는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또 그런 것들 중에서 인제 내 매매에 이용해 볼 것들을 힌트를 얻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많은 분들도 언급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제 하나의 주제라고 할까요? 예. 저는 요 STO 쪽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STO라고 하는 게 약 시작된 지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과연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 진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체인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3주 전부터 계속 보여 드리는 장표가 있습니다. 뭐 올해도 많이 테마가 형성됐던 것들을 인제 뭐 주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망라를 해 봤는데 사실 이거 안에서 뭐 지금도 놀고 있거나 대부분 그렇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AI 뭐 칩과 관련된 쪽에서도 일부 강세가 나오고 오늘 지금 흐름 보니까 몇 가지 강세 섹터들이 있거든요. 아침부터 얘기들을 많이 좀 주고받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오늘 흐름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강세 섹터라고 분류가 되는 것들 중에 오늘 제일 센 게 뭔가요? 아침부터 아마 많이
적응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오늘 네. 오늘 의외로 센 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 메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메타라고 소위 불리는데 그게 인제 약간 좀 엉뚱하게 시작이 됐어요. 오늘 제가 먼저 지금 뭐 단적으로 보면 오늘 와이드 플래닛이라고 사실 되게 쬐끄만 회사인데 두 번째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지금 두 상을 갔는데 두 상을 갔는데 시가총액이 330억 이에요. 이게 딱 떠 오늘 뭐 재료는 여러분들도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을 쳤으니까 뭐 정말 말 그대로 예, 저 이슈죠. 지금 메타라고 하지만 이제 이정재, 정우성, 예, 뭐 유상 참여, 뭐 이유 이슈라고 보는데 요게 지금 연상되는 어떤 종목이 지금 대상 홀 플러스 얼마 지난주 내내 상쳤던 텔레필드 이거의 결합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뭐 오늘이야 뭐 그렇게 세진 않겠지만 사실 지난주 내내 보면 뭐 이거 이상의 종목이 없었잖아요. 뭐 한 6-7천 원 하던 게 59,000 원대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이거랑 거의 맞짱 뜨는 종목이 지난주에 하나 있었어요. 예, 텔레필드라고 이거 뭐 거의 5상 정도 가서 한 2천 원짜리가 일주일 만에 9,800 원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8,300원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종목이 결합된 게 바로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텔레필드와 유사하게 뭐 유상증자를 받음으로써 예, 경영권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금을 조달받았다라는 거에 있어서 뭐 거의 인제 텔레필드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가총액은 한 200억 대밖에 안 됐던 종목이 인제 최고 한 900억 대, 1,000억 대 가까이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와이드 플래닛 이동을 두 상 치니까 인제 330억 인데 제가 봐서는 한참 더 갈 것 같습니다.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맨날 사자가 오늘도 아침에 뭐 6만 주 거래되는데 3천만 주 사자가 있으니 온 것들 나눠 가져 봤자 뭐 세게 넣으셔야 인제 뭐 100 주, 200주 들어오실 테니까 전국에 많은 분들이 주문을 엄청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그런 자금 조달의 이슈도 있지만 특히 또 특정 인물 이정재라고 하는 또 배우가 딱 있다 보니까 뭐 대상홀딩스의 어떤 뭐 잔영이 좀 살아나는 거죠. 이정재 끼고 있으면 이게 뭐 H 뭐 장관 관련주야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게 팩트라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대상홀딩스를 인제 그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크게 보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인제 연상이 되다 보니까 뭐 제가 봐서는 예 그 와이더 와이더 플래닛이 인제 그런 강세 종목으로 그 존재감은 없어요. 뭐 두 상 쳤는데 300억 짜리가 시장에서 뭐 얼마나 평가를 받겠습니까? 얘가 간다고 하는 거 아닌데 인제 이게 또 연상을 시키는 효과들이 있는 거죠. 뭐 위지윅이 있고 또 MP가 있고 예 또 뭐 맥스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예. 뭐 덱스터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류들을 연상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요새 '이게 미쳤나 보다.' 뭐 와이더 플래닛이 올라가니까 난데없이 메타버스류의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쪼끔 더 지난주에 나왔던 어떤 기사들 같은 걸로 연결을 지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뉴스와 리포트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연상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슈 하나 있었죠. 예. 그 VR 기기 관련해서 어 이재용 회장이
착용했다라는 그 글래스형 VR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삼성에서 그 특허 출원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오늘도 인제 로봇 관련주들 쪼끔 강하죠. 당연히 LIG 넥스원이 지난 주말에 또 하나 뭐 질러 가지고 강세를 만드는데, 삼성에서 작년 어 주주총회 때부터 얘기했던 신사업 분야가 있죠. 하나는 로봇이었고 하나가 메타버스인데, 그쪽에 관련해서는 사실 로봇은 올 초에 레인보우를 통해 가지고 어찌됐든 일가를 이뤘던 경험치가 있는데, 메타버스 쪽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잠잠했거든요. 근데 인제 새해가 되면 그 XR 기기, 지금 VR 말고 XR 기기 쪽도 구글하고 퀄컴하고 해 가지고 하반기쯤에 뭐 약간 수량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5만 개인가 뭐 그 정도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는 이슈도 있었고요. 삼성에서 결국은 뭐 언급을 했던 분야는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참여가 되고 개화가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로봇입니다. 예. 이게 인제 LIG 넥스원이 만든 효과인데, 예, 뭐 고스트 로봇 인수와 관련된 이슈를 던지다 보니까, 고스트 로보틱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현대차에서 한 3년 전에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거의 유사한 정도의 이제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거에 인제 특화되어 있는 로봇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한 2천억 대 정도 줬다. 근데 물론 인제 그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서 6월 말 정도 돼야 인제 승인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지만, 뭐 이렇게 된 게 굳이 뭐 얘네가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정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인제 올해 초에 삼성에서 레인보우 뭐 지분 투자 쪼금 들어갔어 이럴 때부터는 레인보우가 날아갔습니다만, 뭐 지금 이 이슈가 나왔다고 고스트 로보틱스가 뭐 굳이 날아가는 걸 우리 뭐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선 뭐 쪼금 땡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제 대상물이 LIG 넥스원, 쪼끔 있다가 제가 리포트로도 오늘 다양하게 나온 것들 소개를 드릴 터인데, LIG 넥스원이 인제 마치 로봇 회사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평가해 달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현재는 한 16만 원 정도 목표가의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한 대여섯 개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강한 모습 나오면서 뭐 레인하고 두산, 로보 이런 것들 상승세에다가 인제 이게 M&A 이슈 같은 것들을 또 자극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세진 않아요. 근데 SBB나 또 뉴로메카 같은 거 있죠? 예. 요런 류도 봄에 원래 뭐 포스코가 가져가니 뭐 한화가 가져가니 이랬던, 사실은 이 고스트 로보가 한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동관이라고 그 김승현 회장 뭐 아들이면서 인제 하나그룹 실세가 된 양반이 원래 고스트 로보 인수하려고 되게 노력했었는데 LIG 쪽에 뺏긴 거라, 약간 이제 자극받으면 뭐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로보라든가 대기업 쪽에서 일단 뭐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한화 로보틱스도 분할해 가지고서 상장한다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인제 업력,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으면서 뭐 매출단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기업들 중에 뭐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인제 '대상이 될 수도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나오니까 로봇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 섹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좀 올라가는 쪽이 그 저쪽이 좀 올라가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예. 근데 오늘의 섹터라고 지금 강한 쪽이 보면은 증강현실 방금 말씀드린 고런 쪽이고, UAM 쪽은 뭐 벳셀이 혼자 상 쳐서 강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엔터 쪽은, 예, 기존에 약간 이런 것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일부 뭐 웹툰주라든가 인제 콘텐츠 관련주들까지 고 메타버스의 어떤 기운이 쪼끔 이전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볼 수가 있고,
간헐적이지만 오늘도 강세를 띠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인제 뭐 AI 쪽이에요. AI 뭐 칩이라든가 요런 거 관련주로 해서 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8.15 머니톡에도 나가서 뭐 그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해 가지고 뭐 4 대장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4 대장 중심 그 4 대장이 뭐냐? 칩스, 엔비디어, 그리고 제주 반도체, 예 그리고 오픈 엣지, 예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요 정도를 저는 4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요것들 중심의 강세가 인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인제 뭐 텔레칩스 정도 붙일 수도 있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성 종목들 일부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다가 내일 대통령께서 그 네덜란드 이제 방문 일정 중에 ASMR, 예 ASML이죠. 여기 인제 방문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EUV 쪽 관련주 이러면은 뭐 쉽게 떠오르는 종목이 뭐 오늘 별로 세진 않은데 FST는 나름대로 그래도 견조한데 SNS텍은 뭐 생각만큼 근데 인제 이게 원래대로 치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오늘 아침에 인제 회원방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약한 거는 최근에 삼성에서 예 지분 매도 이슈가 있어서 계속 사실 ASML 지분 갖고 있는 거 뭐 몇 천억 정도씩 팔아 가지고 "반도체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올해도 한 두세 번 진행이 됐던 것 같아서 뭐 대통령이 내일 방문하는데 SK랑 삼성 뭐 회장과 같이 한다고 하지만 뭐 '특별히 이슈가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살짝은 있습니다. 물론 뭐 지분 매도 상관없이 이런 EUV 공정 쪽에 관련된 뭐 기기를 빨리 좀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협력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FST나 SNS텍 같은 것들이 '오늘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류들 위주로 해서 오늘 강세 섹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오늘 또 강한 섹터가 그 강한 종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인제 일부 정치 관련주는 사실 뭐 우리가 인제 메이저 이슈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총선이라는 게 워낙 인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뭐 이건 뭐 들으시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닌데 정치 관련해서 결국은 뭐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에 거의 근접하는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H 장관 뭐 예 정책주 중에 지금 가장 핫한 게 인제 뭐 저출산 관련해서 이민청 이슈란 말이에요. 예 요거 관련주들 강세가 나오고 또 인제 삼지대 뭐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거의 뭐 분당식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준석 전 대표와 뭐 회동 이슈도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사실 지금 양강 구도를 깨는 제3 지대 흐름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다들 알면서도 인제 그런 어차피 양쪽 다 싫어 그런 뭐 의외의 또 비율들이 있다 보니까 "3 지대가 한번 힘을 낼 수도 있어." 인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뭐 전 총리 관련주 뭐 요런 것들 몇 개도 움직이는데 아침보다는 좀 음봉이 나 있거나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뭐 상한가 가고 이런 파괴력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몇 달 동안 조용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움직인다 이럴 때 관련주들 몇 개가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고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주 뭐 예 중요하진 않고 뭐 특히 인제 정치 이슈는 지금은 어찌 됐든 뭐 여당 쪽에선 거의 기대다시피 하는 게 H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예. 그 정책적인 이슈로 해서 뭐 가끔 뭐 대마 이슈라든가 이민청 이슈 같은 것들이 좀 돋보이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음 뭐 제가 이거 정치적인 얘기는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릴 이유는 없고, 그냥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지난주에 좀 강세를 띄었던 것이 2차 전지 쪽, 뭐 인제 중국, 예, 뭐 리튬 회사, 리튬 기업 주가 이제 폭등이 나오면서 이러면서 인제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차 전지류 대장 대장주 하방 지지 중이죠. 뭐 세게 지금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일단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쪼끔 페이스가 좀 안정되고 있다, 요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차원인데, 예, 뭐 제가 인제 뭐 연말 연초 투자 아이디어로 몇 번이고 보여드린 뭐 표죠. 예.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뭐 AI 쪽, 뭐 바이오, 그리고 요게 인제 지금은 제가 다음 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1월 되면은 당연히 어떤 쪽으로 흘러가겠어요. CES랑 예, JP 모건 헬스케어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는 기업들 정도를, 뭐 사실 인제 여러분들이 별단의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번에 CS2024의 주요 화두는 무엇인가? JP 모건의 어떤 주 화두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여기 보통들 엄청나게 가서 뭐 참여도 하고, CS에서는 혁신상 같은 것도 뭐 당연히 LG전자랑 삼성전자가 뭐 주도를 해서 많이 받는데, 뭐 그렇다고 LG전자,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는 않죠. 그냥 거기에 뭐 특별히 한 5대 정도 되는 주요 뭐 이슈들이 인제 정해진단 말이에요. 뭐 이번에 온 디바이스 AI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또 갤럭시 24 모델인가요? 신모델이 또 1월 17 일이니까 CES 딱 끝나면서 나오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뭐 고런 것과 관련된 이슈들이 뭐 연말 연초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과 함께 오늘은 뭐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때 올라가면 너무나 티 나게 준비해 온 것 같아서 그런데, 차라리 오늘 같은 날 뭐 다른 애들 갈 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뭐 주말부터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원래는 인제 일 주일 전부터 예, 'STO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제가 K 리포트라 그래서 한 종목 찍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떤 거 지난주 뭐 제가 인제 일 주일마다 한 번씩 보니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하도 뜸하게 보니까 예.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뭐 오늘은 뭐 7%쯤 빠지고 있습니다만, 딱 일 주일 전에 12월 4일 날 말씀드릴 때는 9,500원, 뭐 만 원이 넘니 뭐니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14,000 원까지 갔으니까, 뭐 월요일 날 제가 언급을 드린 이후로 아무리 낮게 보더라도 약 30% 정도 이상은 예, 슈팅이 나왔던 상태거든요. 그 STO의 가장 뭐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STO라고 하는 건 인제 뭐 많이 일주일 사이에서도 케이블이든 뭐 증권 방송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을 거라 뭐 개념 자체를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이게 뭐 "조각 투자다.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며 상당히 큰 뭐 증권거래소에 대적할 만한 시장이 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확신은 안 하지만 기대감은 있다. 그러니까 뭐 확신이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될까 말까 하면서도 결국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이 여러 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뭐 재밌는 기사 제목인데 금도 되고 은도 되고 뭐 경주마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제가 한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경주마도 되고 한우도 되고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약간 뭐 금방 소멸되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개념이 아니면 그래도 몇 년이고 뭐 생명력을 갖고 있는 어떤 뭐 생물체든 아니면 뭐 몇 년이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뭐 고급 자동차나 뭐 큰 비행기나 우주선 같은 것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금 한 덩어리 뭐 큰 것들 이런 걸 놓고서도 그거를 잘라 가지고 뭐 증권화해서 매매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후죽순 뭐 인제 가장 대표적인 게 미술품이죠. 뭐 미술품을 뭐 이렇게 단위별로 쪼개 가지고서 조각화 그러니까 조각 증권으로 만들어서 뭐 거래시키는 그런 인제 개념들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STO라는 어떤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크게 아직 형성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게 공식적으로 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지도 않고 또 이런 어떤 미술품 하나라도 증권화돼 있어서 이런 걸 뭐 지금 조각조각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비가 돼 있지 않은데 지금 정도의 속도대로 뭐가 요새 추진되는 걸 보면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런 시장이 형성될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어떤 좀 일반 증권 주식만 갖고 매매하는 거래소 말고 이런 어떤 대체 상품의 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게 예 주목을 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최근에 굉장히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TO 제도화의 인제 초기 단계고요. 성장성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뭐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투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뭐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봐선 꽤 괜찮고 또 뭐 관련주들이 그거에 따라서 뭐 상한가 가기도 갤럭시 SM도 지난주에 한번 굉장히 잘 올라서 3일 동안 또 30분 매매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요. K옥션 오늘도 뭐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핀 거 같은 그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별걸 다 주식처럼 투자하는 시대다 이런 거죠. 뭐 야 '이런 게 왜 필요해?'라는 것을 의심을 하시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어떤 대상물을 가지고 어떤 머리 싸움을 하면서 이거의 가치를 뭐 서로 논해 보자 이런 뭐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운동장들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만이에요. 뭐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깊이 있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술품이라든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우 기반의 뭐 그런 인제 상품들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토큰 증권이 속도감을 가지고 있고 조각 투자 1 호의 공모 타이틀을 위해서 몇 개 기업들이 지금 막 신청을 했어요. 금융당국에다가 이걸 가지고 증권화를 할 건데 뭐 "승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신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거래소도 설립이 되고 몇 개 초기 투자 상품 같은 것들이 되었을 때 뭐 과거에 많은 좀 유사 개념들이 있을 때도 비슷했지만 망설이시지 말고 초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시장이 붐업됐을 때 초기 투자가들은 항상 예 수익을 올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나중에 들어올 때가 어렵지요. 지금 긴가민가 할 때는 무조건 뭐 비중을 그렇게 많이 지르시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쯤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운영 사업자를 지난달 말에 모집을 했는데 뭐 희한하게도 경쟁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뭐 조건이
특별히 강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붙었다 이럴 정도로 2파전이거든요. 하나는 위메이드고 하나는 IT센입니다. 근데 지금 두 회사의 최근 2주 정도 그 신청 이후에 신청 전후해 가지고 그래프 한번 보세요. 둘 다 무섭게 올랐어요. 위메이드는 물론 이 신청 이외에도 이제 위믹스의 재상장이라든가 또 위믹스 가격 자체에 뭐 봄에 700원까지 내렸던 게 지금 지난주 한때는 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힘에 힘입어서 인제 위믹스의 파워가 위메이드 가격을 올린 것도 있었고요. 또 그 여기에 인제 추가해서 이번에 이런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운영 사업자까지 따낸다고 하면 뭐 더 가일층 속도감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비율로는 뭐 2조 짜리랑 1,000억 짜리랑 솔직히 좀 비교할 건 안 되는데 어찌 됐든 또 IT세는 이쪽 STO 쪽에 나름대로 몇 년의 업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는 쪼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방에서 인제 공유되기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시장 이제 끝나고 나서쯤 비딩을 해 가지고 PT 발표 한 30 분씩 한 다음에 한 4-5시 이후에 결정되는 걸로 일단 일정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렇게 일단 경로를 그리고 있거든요. STO 시장이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 거가 인제 생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이게 뭐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뭐 뭘 한우를 뭐 토큰 증권화해 가지고 그 한 마리를 놓고서 뭐 이렇게 조각 투자를 해 가지고 꼬리 부분 뭐 어디 앞발 부분 어디 뭐 소의 눈 부분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내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좀 '황당하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STO가 일단 제가 봐선 초기 시장 초기 시장 개설 이 기대감 갖고 일단은 한번 움직였다고 보면은요. 2 단계는 제가 봐서는 인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 사업자 선정 이슈가 인제 남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증권 승인 이슈가 있어요. 뭐 어떤 대상물 그림이다 뭐다 이런 거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어떤 증권으로 인정해 달라 인제 이래서 뭐 1호 나오고 2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인제 계속 승인을 얻게 되면 뭐 줄줄이 아마 승인을 얻기 위해서 신청을 넣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또 인제 종국에 가서는 거래소 운영 시작되고 이게 뭐 내년 인제 뭐 하반기 봅니다만 요 정도쯤으로 보고 있는데 적어도 STO가 그냥 요즘에 갑자기 나왔다 사라지는 뭐 그런 일회성 테마 이런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 '만만치 않은 시장이 형성될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봉이김선달 시기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상하는 시가총액이 약 3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2030년 정도까지 예상을 해 보면 300조 시장까지 확대된다. 이미 작년도 기준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400조예요. 지금 미국 같은 데 중심으로 해서 이미 토큰 증권 시장이 상당히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2030 년까지는 지금 낮게 보는 데가 1조 1경 2조 정도 보고 있고 1.2경 많게는 2경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규모보다 한 6-7년 뒤에는 작게는 30 배에서 한 50배 정도 커진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부터 토큰 증권 시장이 또 첫 개장을 해서 매매를 시작한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줄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어떤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 사실 뭐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뭐 이런 역할을 해 주면 훨씬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돈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같은 거 하면서 양극재, 음극재 이런 거 떼돈 벌 것 같으면 왜 진짜로 대기업들, 흔히 말해서 우리 넘버 한 5등 안에 드는 대기업들은 왜 직접 그런 것들을 안 할까요? 엄청나게 떼돈 벌 것 같은데. 우리나라 로봇 같은 거 얘기 나올 때 물론 삼성전자의 레인보우가 올 초부터 시세를 땡긴 건 맞지만, 로봇주 얘기하면 사실 현대중공업,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로봇의 본류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로봇의 본류라고 시세로 주도주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런 게 주도주였을 법했으면 LG전자가 지금 10만 원 밑으로 갔을 리가 없겠죠. 지금 최소한 2-30만 원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어떤 그런 좀 핵심적인 성장축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대기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좀 거명되거나 앞서서 거론되고 이런 예들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의 좀 희한한 현실일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만 쪼끔 바뀌어 줘도 결국 어떤 섹터가 산업화돼 가지고 우뚝 쓸 때는 사실 자그마하고 아름다운 기업이 치고 나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좀 굴지에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그 산업적인 어떤 보폭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되게 쬐꼬만데 매출도 없는데 얘가 커질 것 같아 이렇게 어떤 분들이 설계를 하거든. 사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산업화가 되려면 대기업을 끼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불문율 아닙니까? 중소기업들 몇 개가 뭉쳐서 산업화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돈 될 것 같으면 대기업이 안 들어올 리도 없겠습니다만, 항상 시장에서 테마는 또 앞서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참여 이전에 이미 테마화돼서 움직일 때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인제 작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많이 좀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예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인제 나중에 대기업들 참여가 좀 본격화된다 그러면 얘가 인제 산업화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몰라서 관심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STO 돈 될 것 같으니까 증권사들은 이미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STO 하는 업체들, 비상장 기업이나 스타트업들하고 여러 가지 제휴 관계 맺고서 지금 한 달이 막 문어 다리, 오징어 다리처럼 걸쳐 놓은 회사들 여러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PF라든가 이런 것 쪽이 개박살 나면서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STO 쪽에서 한번 일가를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갤럭시 머니터리가 하나증권하고 또 MOU 맺었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증권사들도 인제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유망한 STO 기업들하고의 제휴 관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녘에 있는 오늘 나온 기사에요. STO 규제 샌드박스 신청 소식에 사실 이번에 STO 관련주라고 소위 불리는 몇몇 개 종목들의 한 달 정도의 등락률은 굉장히 우수했다. 근데 당연히 실체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거래소도 없지 승인받은 증권도 없지, 너넨 그냥 땅을 파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당연히 나올 만하죠. 아직 뭐가 없는데 왜 얘네들 가격만 이렇게 진탕 올라가느냐. 다 그렇잖아요. 예. 로봇이 지금 로봇주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나와서 로봇주들이 하다못해 레인보우도 그렇지만, 내년도 이후에 삼성에서 더 전략적으로 밀어주면서 매출에 대한 그런 어떤 숫자의 점핑이 좀 나오긴 나오겠지만,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은 사실 누가 봐도 '이걸 도대체 얼마나 앞서간 거야.' 싶을 정도로 사실 많이 가 있죠. 두산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얘가 지금 5 조짜리가 되어야 되지에 대해서 아마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은
누구도 얘기는 못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뭐 협동 로봇의 1 등이요. 세계 넘버도 한 3 안에 든다고 하니까 예 그 몇 년 뒤에 그 영광,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오늘 그 강한 섹터 중에 하나 아까 빼놓은 게 AI 쪽에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그랬던 섹터인데 어 여러분들한테 아마 말씀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 코어라인 소프트가 지금 한 6% 정도 올랐는데 2주 전인가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 루닛하고 코어라인 소프트가 같이 MOU를 해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2 조가 넘는 회사랑 2천억 짜리 회사랑 왜 뭐 가 가장 의료 AI 쪽에서 선두권이라고 불리는 루닛이 뭐가 아쉬워서 코어라인하고 손을 잡지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한번 풀이는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뭐 AI 의료 쪽에 있어서 루닛과 뭐 코어라인 제일 막내지만 저는 제일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많이 강조드리는 코어라인의 인제 그 MOU 이슈. 근데 루닛은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거 판단할 때 대부분 엑스레이를 갖고 한다. 근데 코어라인은 CT, CT 찍은 거 가지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의료 AI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언급을 살짝 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사실 엑스레이보다 뭐 CT가 비싸죠, 비용이 당연히. 그래서 시장이 큰 것도 있는데 거의 건수가 비슷하게 나오면 당연히 CT 시장이 크겠죠.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엑스레이 시장은 한 2천억 정도 시장인데 CT 시장이 거의 한 8천억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배 이상 4 배에 가까운 그런 크기에 따라서 보면 사실 건수로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고가의 그 어떤 영상 장비 쪽에 뭐 이런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뭐 5천 원, 만 원 받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JLK 같은 경우도 그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거 판단할 때 한 장 그 1 인당 그 거기에 인제 조기 진단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한 8만 원?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건당 매출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인제 뭐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흐름을 또 타이밍상으로 잘못하면 뭐 금요일하고 오늘은 기분 좋게 나름대로 올라가는 걸 보이지만 또 지난주는 사실 내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뭐 진득하게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봐선 오히려 뭐 지금처럼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들이 나오다가 쪼금 인제 이 진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모이고 진폭이 줄어들고 나선 결국은 어떤 방향성으로 또 확실히 나갈 거는 같은데 뭐 지금 "앞으로 매출이 생깁니다."라고 하는 바탕으로 보면은 뭐 지금까지도 사실 고평가면 고평가지만 앞으로 매출이 나오면서 지금의 고평가를 좀 누리 누드러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하면 뭐 의료 AI 쪽의 뭐 방향성은 아직은 저는 뭐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세계적인 어떤 입지에서도 뭐 루닛 같은 게 꽤 여러 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에 또 인정도 받고 있고 뭐 뷰노 같은 경우는 또 뭐 외국의 그 군대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군 의료 시스템 같은 데 뭐 그런 플랫폼이 또 수출도 많이 좀 건수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닛과 뷰노, JLK 뭐 코어라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순환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코어라인 같은 경우가 제일 저는 앞으로 의료 AI 쪽에서 일단 뭐 주가적인 면이나 인제 시가총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성이 가장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코어라인은 당연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큰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뭐 '안정화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식으로 완만한 N자형 다음에 사실 내년부터 얘는 본격화됩니다. 그 의료 시스템이 매출을 일으키는 게 내년 1 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뭐 좀 매출단에 변화가 있다라는 게 1 분기 실적 같은 거에 좀 반영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쪼끔 보는 시각이 쪼끔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기업이라서 요런 기업도 의료 AI 쪽 섹터 중에서는 후발주자지만 기대감이 커지는 회사고, 특히나 또 루닛하고 같이 협업을 하니까 뭐 2,000억 짜리가 2조 짜리랑 같이 협업할 때 뭐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지금 얘기 드리다 갑자기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SEO 쪽은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죠. 예.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일부 종목이 강한 것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 인제 SEO 쪽 종목을 쪼끔 정리를 해 놓은 날짜가 있었는데요. 보면은 아침에 뭐 FSN이라든가 뭐 K옥션 같은 게 오늘 쪼끔 돋보이게 플러스가 나긴 하는데, 주력주였던 인제 나머지 갤럭시아 시리즈들이나 또 일부 같이 인제 덩달아서 올랐던 뭐 컴투스 홀딩스, 뭐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그런 인제 코인류를 뭐 좀 관련 있게 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위메이드 계열이라든가 요런 것도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크게 가는 흐름은 아닌데,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TO와 관련된 이런 단계별 이슈들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당장은 뭐 12월 14일 이 운영사업자 선정도 있고, 뭐 증권 승인은 연내 또는 뭐 연 뭐 연초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소 운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 뭐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 내년도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관련되는 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범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올해까지는 시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벌써 뭐 추산하는 게 30조, 그다음에는 100조, 200조, 300조, 뭐 해마다 한 100조 정도씩 늘어나는 시장에 대한 기대값,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400조에서 뭐 1 경에서 2 경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일본 작가의 작품인데, 이게 호박이라고 하는 한 20년 전 작품인데, 이것도 지금 아마 어느 그 옥션 회사에서 증권 승인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간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11,000개 정도로 조각을 내 가지고 거래하는 걸로 일단 신청이 들어갔던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지금 보면 '아유 이건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보이실 수밖에 없으나, 제가 봐선 우리나라 또 특성이 뭡니까? 신박한 거 나왔을 때 우리 뭐 주식 그 지수 옵션 나왔을 때 지금은 그 정도 아니지만 우리 몇 년 전까지는 세계에서 옵션 시장 제1의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고 재빠르게 승부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투자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혹하는 어떤 비중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STO도 물론 아직까지 걸림돌도 있고 뭐 바로 땅 요이 땅 시작하는 거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뭐 AI라든가 이런 거 물론 저도 주장하지만 STO도 만만치 않은 어떤 큰 덩어리의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저는 이 시세라는 게 그냥 이번에 뭐 더블 정도 났으니까 얘네들 뭐 할 몫을 다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아마 초대박이 나는 업체들도 한두 개쯤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가 서울옥션, 뭐 FSN, 핑거를 지금 대표적으로 뭐 최근의 흐름대로 일단 긁어 왔는데요.
뭐 아까도 보여드릴 때 보면 한 20여 개. 그리고 이게 이제 돈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 상장 기업들이 어떤 식이에요? 사업 목적 추가를 하죠. STO 뭐 유통 이런 것 쪽으로 아마 등록하는 회사들이 내년 봄 이후에 아마 우후죽순 생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붐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보면은 뭐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 사업 목적 추가했는데 막상 몇 달 지나서 보니까 뭐 관련되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는 기업이 70-80%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냥 걸쳐만 놓으면 당장 주가에 도움이 되니까 예 신청들을 막 하고 뭐 사업 목적 추가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 이쪽으로 가면 돈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면 바로 뭐 주가가 20-30% 이상 반응이 나오고 뭐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추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갈래에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 12월 4 일이에요. 예.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K리포트 소개 드릴 때 어 저희 방에서 "오늘 이거 했어요." 이렇게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가 전날 기준으로 9,000 원에서 한 9,400-500원 그 정도 할 때였거든요. 지금 오늘 뭐 빠져서 12,000원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 사이에도 역시 대장주의 위용을 나름대로 보이는 기업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쪽이 되냐 안 되냐 갖고서도 의구심이 있으시겠지만 하실 거면은 지금 초기부터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만 파시는 게 좋다. 걔가 제일 오래간다. 뭐 하다못해 지난 가을에 난리쳤던 초전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다 올라갔다 제자리에 갔는데 그래도 신성델타는 제자리에 안 갔잖아요. 물론 뭐 다른 이슈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장주는 어떻게든 버티더라. 뭐 그러고 있다가 또 LK99랑 뭐 해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득달같이 예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제일 넘버 원의 대장주니까요. 그냥 하실 거면 어 제일 대장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코어라인 소프트는 이게 지금 3 개월이 아마 거의 다 되긴 됐을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게 그래도 뭐 고점 저점이라는 게 불명확하진 않으니까 제가 봐선 한 이틀 연속해 가지고 뭐 3-4% 이상 빠지거나 이러면은 거의 바닥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코어라인이 등록이 된 게 9월 18 일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인제 이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초반이면 3 개월 보유 예수 물량. 근데 인제 3 개월 때 이게 많이 풀리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단 풀리는 양이 뭐 별로면 이번 주 한 금요일 정도가 약간 좀 주춤될 수도 있겠네요. 18일 기준으로 보면은 고 전전날쯤 팔 수도 있으니까 예 약간 물량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뭐 가격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나게 과열권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뭐 3 개월 보유수 물량 풀리더라도 크게 물량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쪼끔 묘한데 자 지금 지수만 보면 뭐 코스닥은 그래도 몇 포인트 올랐는데 코스피는 왜 아침에 좀 출발은 강한 것 같더니 좀 미끄러진다? 뭐 이런 인제 느낌들이 살짝 있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 쪽에 뭐 10등 안에 상위권 종목 중에서는 뭐 그다지 예 플러스가 나오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쪼끔 나오기도 했고요. 뭐 시장을 일단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요런 면에서 요렇게 금리나 기대감의 유통 가능성이 있다. 지금 기대감이 별로 없다가 다시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그런 뉴스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횡보세는 연말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횡보세라는 게 뭐예요? 결국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중심선은 크게 이탈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2,500선 부근에 인제 달라붙어 있는 장세라고 뭐 예상하는 그런 내용들의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지수
개인들이요. 이렇게 배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12월 들어서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산 개인 투자가 종목 보면은 하이닉스, 뭐 LG전자, SDI, 에너지솔루션, LG화학인데, 자 이젠 '덜 오른 종목이 오르겠지.'라고 하면서 시총 상위주를 사모으는 개인이다. 뭐 어쨌든 그 지수 영향력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나름대로 사고 계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항상 제가 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제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개인들이 특별히 사는 종목이 뭐 강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죠. 뭐 개인들이 사서 물론 한두 종목 뭐 힘을 모아 가지고 사셨을 때 굉장한 점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긴 하지만, 사실 이게 메이저 수급은 결국 나가는 종목을 개인들이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시장의 구조상 뭐 기관 팔고 외국인 팔고 그런 지수 대형주 쪽이 개인 매수만 들어와서 오르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강도도 그렇게 세진 않고요. 뭐 LG전자 아마 1 0원 깨지면서 뭐 매수 강도가 개인 쪽에서 더 커졌나 싶긴 한데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9만 원, 한 9 3 4천 원 이 정도 가격은 상당히 인제 4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무너지면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역으로 환산을 해 보면 '지금보다 더 쌀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들어요. 근데 당장은 인제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막 사고 싶고 이런 생각 솔직히 나도 개인이면서도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뭐 연기금이 많이 사고 기관이 뭐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개인인데도 좀 호혜 이런 게 있어도, 개인 투자가 특히 뭐 기간 베이스로 해서 제일 뭐 많이 산 종목 뭐 탑 10 이다 이래 갖고 나오면 괜히 또 '나는 거기에는 해당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또 은연중에 들 때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예, 큰 종목에 대한 배팅이 과연 지금 지수가 답보 상태를 뭐 보이거나, 오늘도 아침에 뭐 나름대로 한 8-9 포인트 오르다가도 지금 또 살짝 마이너스 났고 뭐 보합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에 과연 어울리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게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인제 금요일 날 급등할 때 낮에 나왔던 뉴스가 뭐 일부 여당 의원이 인제 주장했다라고 하는, "주식 양도세 이게 기준 빨리 올려라. 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국회 동의 필요 없으니까 뭐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인제 이런 식으로 좀 부추기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낮에 쪼끔 뭐 "상향 검토한다." 이런 얘기 있으면서 금요일 날 오후장에서 슈팅이 쪼끔 더 만들어졌거든요. 뭐 끝날 때는 2차 전지가 좀 더 강화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점심시간대에서 쪼끔 더 올랐을 때는 이제 대주주 유권 완화의 부분이 있었는데, 뭐 끝나고 나서 보면은 또 뭐 기재부 쪽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뉴스까지는 뭐 "이번 주에 검토한다." 이런 걸로 좀 얘기는 나오는데요. 뭐 이미 10억 기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나 또 그러면서 아직 안 팔고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든 이번 주 내로 어떻게든 돼야지 뭐 며칠 그 폐장 앞두고서 뭐 2-3일 전에 이렇게 상향됐어 이러면은 그때까지 어떻게 뭐 참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아주 소액주주들한테는 사실 뭐 '내가 저 세상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대규모의 물량이 나옴으로써 인제 지수가 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뭐 어찌 됐든 직접적인 혜택 보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지만 시장 자체가 인제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인제 좀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한번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만약 뭐 30억 으로 쪼끔 더 상향이 된다고 하면
예, 조금 이제 큰 물량 뭐 10억 대에서 29억 까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잠재적으로 사라지니까 예, 그런 부분만큼도 일단 수급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일부 있어서 좀 언급을 드리는데, 이게 꼭 뭐 오늘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갑자기 또 생각해 보면 내일이라도 갑자기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제가 추려온 몇 가지 관점의 뉴스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사족 보행 로봇과 관련된 뭐 인수 이슈는 나름대로 진짜 어떻게 보면 올 한 해가 '로봇으로 시작해서 로봇으로 끝난다.' 뭐 이런 개념? 그죠? 예.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와 함께 로봇주들이 막 우후죽순 날아갔잖아요. 결국 뭐 레인보우는 진짜로 엄청나게 큰 성장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상장한 두산 로보도 뭐 굉장한 시가총액을 만들었죠. 5조 이상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LIG 넥슨 쪽에서 뭐 인제 미국 진출 쪽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원래는 방산주니까 뭐 로봇이라는 게 또 방산과 뭐 무관하지가 않은 섹터라서 저렇게 뭐 얼마 전에 인제 시연을 했던 로봇이죠. 그 용산 그 뭐 집무실 앞을 뭐 지키는 로봇 이래 가지고 등장이 됐던 뭐 로봇 회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사액 보종 로봇, 이게 한마디로 로봇계라고 하잖아요, 로봇계. 예, 그래서 네 다리로 걸으면서 인제 뭐 사람을 호위하기도 하고 뭐 순찰하는 뭐 그런 성격의 인제 로봇인데, 뭐 기술력이 우리나라도 꽤 있는 뭐 스타트업도 있고 합니다만 어찌 됐든 뭐 거의 양강 구도라고 뭐 제가 알고 있는 보스턴하고 고스트의 어떤 그 실제 주인들이 다 우리나라 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얘기 드린 대로 한 5 개월에서 9 개월 정도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 당장 승인받은 건 아닌데, 얘네도 일단 뭐 승인의 어떤 넉넉한 기간을 6월 말까지로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투자 결정은 나름대로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뭐 "승인받으면 이렇게 투자 들어갑니다."라는 게 공개는 됐지만 뭐 인수 자체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라는 미국 기관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효력이 있는 거라서 뭐 사실 뭐 거의 될 거라고 봅니다만, 뭐 최근에 뭐 기업 결합 신고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뭐 각각 그 몇 나라에 관련이 있는 나라마다 또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산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이 뭐 100% 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거의 99%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연초에도 레인보우가 어떤 이슈를 크게 불러일으킨 것처럼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뭐 국내 기업의 인수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은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도 LIG 넥스원 자체가 인제 엄청나게 예 세죠. 어 LIG 넥스원이 아까 뭐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26%. 아까 뭐 이게 오늘 상한가가 아마 128,000 얼마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7,700 원까지 뭐 거의 상한가에 한 뭐 몇 호 한두 호가 남길 정도로 세게 오르고 26% 니까 이거 뭐 누가 봐도 거의 상 친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와 이게 뭐 그래 아까 제가 처음에 되게 세길래 '와 2,000억 투자해서 그냥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6,000억이 올랐네요.' 예. '이런 정도면 해볼 만하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인수한 회사가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사실 레인보우 인수했다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뭐 급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어찌 됐든 이런 효과가 이제 또 다른 대기업들의 자극 효과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봄쯤에 막 그 뭐 "어디로 간대, 어디로 간대." 이렇게 소문났던 몇 개 업체들이 있었는데 주로 인제 감속기 관련된 뭐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인데 실제적으로 뭐 된 건 없어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소문만 무성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가 주체가 돼서 어떤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로봇 기업에 대한, 또 특히나 뭐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로봇에 인제 큰 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11월 중순에 그 서비스 지능형 로봇법 개정되면서 내년도에 인제 본격화, 우리 인도를 따라서 뭐 배달이 일어나는 그런 택배 로봇이나 드론 택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뭐 요걸 인제 넓혀 보면 뭐 UAM 쪽이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날아다니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원래는 2025 년도에 일부 뭐 모델링을 해서라도 좀 샘플 상용화가 뭐 가능하다는 얘기들도 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뭐 그런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요런 쪽으로 봤을 때 사실 LG 계열 같은 경우가 이제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지 이런 애들 진짜 거의 뭐 인수는 몇 년 전에 됐는데, 어떻게 된 게 LG로 가면 약간 좀 뭐 답답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로보티즈 16%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도 보면 뭐 날아간 것들도 좋고 하지만 그동안 좀 특히 서비스 로봇 쪽은 저는 로보티즈가 좋죠. 그 집개미, 일개미 그래 가지고 원래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올해는 좀 빛을 못 봤어요. 로봇주 중에 LG 계열이 좀 재미를 못 봤는데, 서비스 로봇의 개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로보티즈라고 하는 종목한테 좀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외로 '로보티즈라고 하는 종목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예. 자, 뭐 각 섹터별로 이것저것 불러 드리다 보니까 종목이 다소 좀 산만하긴 한데,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특히 관심 있어 하는 섹터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뭐 다른 섹터 관심 없더라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불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봇이 또 주목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분위기고요. 그리고 LNG선 이제 수주는 거의 인제 막바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암모니아선 중심으로 수주가 인제 터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올해 그 대규모 암모니아 운반선이라고 하는 VLAC라고 하는 선박 26 척이 발주가 됐는데, 그중에 77%를 우리가 싹쓸이를 했다고 하고요. 하나오션이 1억 2천만 달러짜리니까 대충 보더라도 약 한 7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의 또 역대 최고가의 뭐 계약도 했다고 하지.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전체 대수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싼 거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것들 수주는 많이 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예 이 절대 수주량은 뭐 개수로 보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비싼 선박, 저런 그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도 좀 높으면서 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줄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고, 향후 몇 년 동안 한 200여 척 이상이 발주가 나올 것 같아서 연 한 20-30 척은 늘 나온다. 그중에 저 정도 비율이면 우리나라가 늘 한 70-80% 는 차지할 거니까, 뭐 현재도 한 4년 정도 일감이 있다고 하는 조선 입장에서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인력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뭐 "납기를 못 맞춘다." 이런 정도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뭐 "블록을 사다 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조선주 쪽에서도 이번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약 뭐 8,900만 주 정도의 유상증자 물량 지금 소화 중인데, 고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싶으면 좀 재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데요. 뭐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유전자 가위 종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인제 미국과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나왔고,
연평균 성장하다 보면 2028년도에는 약 14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시장 내에서 또 우리나라 뭐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 논문 쓰는 걸로 뭐 세계에서 한 10대 정도 되고, 김진수라고 하는 툴젠 그 창업자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연구자 레벨에서도 한 5 등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유전자가 이쪽에 뭐 핵심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꿈의 기술이 현실로 뭐 되고 있다. 유전자가이라는 게 사실 우리 뭐 DNA라고 하는 소위 이거 유전자를 뭐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예 조작을 통해서 굉장히 뭐 유능한 DNA 같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암이 걸렸다 이런 환자들도 DNA 자체를 이렇게 바꿔 주면 뭐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문제는 무엇이냐? 예. 문제는 무엇인가? 예. 문제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 예. 이게 왜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오늘 그 일부 기사를 보면은 이 김진수 박사의 인터뷰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양반이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 이번에 유전자가의 치료제 승인은 인류가 달 착륙한 거에 버금가는 뭐 "획기적인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자기가 전문인 분야가 뭐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한 29억 30억 이렇게 얘기 드니까. 근데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 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부자들 같은 경우에 20-30억 들여서 내가 뭐 유전자 자체를 뭐 새롭게 건강하게 개비해 가지고 모든 질병을 뭐 낫게 만들게 됐어 이러면 그 돈 누가 아깝다고 안 쓰겠어요? 솔직히 몇 명만 고쳐도 뭐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세계적으로는 3개 회사가 서로 뭐 주도권을 갖고 다투기도 하고 소송전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2개 그룹이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고요. 툴젠 쪽은 일단 지켜보자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전략상으로 보면 그 약간 그 미국의 두 회사가 싸워서 이기면 그 이긴 회사랑 툴젠하고 붙어서 뭐 "최종 승자를 가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서 툴젠이 약간 뭐 승자 입장에서 뭔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각처럼 기사된 바가 오늘 나온 게 있어서요. 어쨌든 툴젠이 오늘 그에 걸맞게 좀 강하게 출발은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걸 뭐 이어가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유전자라는 게 뭐 계속 인제 비싸게만 뭐 되지는 않겠죠. 오늘 얘가 심지어 77,000원 시작했다가 뭐 68,000원 이렇게 마이너스 날 정도로 운봉이 달려서 아침에 10%로 시작됐다가 좀 볼품은 없어졌는데, 유전자 가이라고 하는 게 인제 첫 치료제로서 FDA 승인을 받은 만큼 그런 효과가 앞으로 뭐 시장의 확대라든가 이런 국면에서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를 좀 자극시킬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전자 가이라고 하는 좀 신박한 분야도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대상 쪽으로 봤을 때 기대감을 살짝 좀 얹어 놓고 있을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에서 지난주에 이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뭐 일본도 지금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나름대로 1이 넘게 출산화 비율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 저출산 대책이 나왔던데, 3 자녀 이상이면 대학까지 전부 무상으로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게 인제 세 번째 자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첫째, 둘째도 다 무상으로 해 준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격적인데, 뭐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뭐 요새 인제 이민청 같은 걸로 이슈를 많이 끌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인제 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의 그 주택과 관련돼서 뭐 특공 이슈도 있습니다만, 자녀 많이 낳아서 이렇게 뭐 무상 보육 뭐 무상 교육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고 하면 쪼끔은 더 전향적인 어떤 뭐 출산에 대한 어떤 니즈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는 뭐 직접적인 저출산 뭐 극복주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뭐 꿈비라든가 뭐 요런 료들 위주로 해서 약간 좀 매기는 있죠. 앞으로 이게 여야는 상관없이 저출산은 어떻게든 서로 욕을 하면서도 "너네 때문에 뭐 정책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욕은 하지만 저출산 대책 내놓자 그러면 사실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OECD에서 유일하게 0점대 출산율인데다가 인구 소멸 영순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싸워대는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위해서는 뭐 극복을 위해서는 솔직히 돈을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구조상 뭐 효과가 있든 없든은 몇 년 뒤에 나올 이슈고 당장은 이쪽으로 노력을 해서 '국가가 소멸되는 거 막아야 돼.'라고 하는 당위성은 아무리 양심이 없더라도 갖고 있을 거라서 이쪽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사실 되게 전방위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데 뭐 안 되니까 인제 뭐 해외 그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삐딱하게 이민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 나라에서 추구하는 한 가지 인구 홀딩하는 방법이긴 해요. 예. 뭐 옛날처럼 우리 그냥 '한민족 아니면 한국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서는 많이 바뀌었으니까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어찌 됐든 뭐 당위성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부 관련되는 움직임이 뭐 연말이나 인제 새해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저출산 대책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제 EUV 쪽은 내일 방문 일정이 있어서 요런 거 관련해서 이제 몇 개 뭐 EUV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 게 보통은 맞으나 EUV가 요새 인제 어떻게 보면 그 단을 그러니까 쪼끔 더 미세하게 그 나노 공정으로 만든다. 이게 EUV라는 게 그런 건데 나노가 거의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2 나노 상용화도 힘들다 이런 정도고 뭐 0.7 나노 이거는 진짜 인간이 구사하기 상당히 고난이도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 인제 패키징 쪽으로 많이들 선회를 해서 이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쬐꼬맣게 만드는 건 힘드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 결합을 해 가지고 더 뭐 성능을 높이자느니 아니면 뭐 단을 더 쌓자느니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삐져 가지고 후공정 쪽의 어떤 공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좀 바뀌긴 하는데 뭐 근본적으로 더 작게 만든다라는 뭐 그런 게 아주 사라졌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내일 그 ASML 뭐 방문 이슈가 또 한 번 뭐 노광 장비라든가 요런 쪽의 이슈를 살짝은 만들 거는 같으나 뭐 옛날처럼 '이거 아니면 없어.' 이런 건 아니라서 지금 인제 유행이 약간 그랬다는 거죠. 뭐 작게 만드는 것보다는 잘 쌓는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 쪽으로 좀 많이 선회됐다는 측면에서 예 약간의 중요도는 쪼금 떨어지지만 하여튼 이슈는 있다. 자 그리고 오늘 K리포트 세 종목은 당연히 오늘 리포트가 제일 다양하게 나온 종목이라서 LIG 넥스원을 꼽아 봤어요. 오늘 뭐 대여섯 개 이상 그 지난주 그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에 대한 의미 이래 가지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대부분 늘 그렇듯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방산업체가 이런 미국의 로봇 회사 인수한 것이 일단은 전략적으로 노림수가 있다고 인제 보는 거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디딤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 거야." 그리고 의외로 어 이 회사 지분 산 금액 자체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몇 개 리포트를 보면 이게 왜 프리미엄 뭐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LIG원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샀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훨씬 인제 사실 인수한 회사가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얘는 좀 무리 안 하고 잘 샀다.' 뭐 이런 개념에서 그래도 좀 강세가 시원하게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현대무벡스라고요. 뭐 로봇 역시 이것도 로봇 관련주인데 최근에 흐름이 아주 괜찮았거든요. 이게 인제 로봇 관련된 그
이송 엘리베이터라든가 요런 관련주인데 여기 제가 200일선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200일선이 요 정도로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근데 몇 번이나 인제 시도를 하려다가 미끄러지고 그랬는데 금요일도 거래량이 한 800만 주 쌓이면서 쭉 올랐다가 인제 200일선 맞고서 미끄러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인제 보합 정도 흐름 정도인데 얘가 보통은 보면 뭐 한 번 올랐다가 미끄러지면 한 2-3일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해서 첫 음봉에 다 실긴 그런데 분할로 다 쪼개서 들어가 보면 얘는 또 한 2-3일 음봉 뒤에 또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200일선 도전을 지금 3-4 차례 벌써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미 한 3천억 정도의 또 2차 전지 관련된 자동화 수주를 받아 놓은 상태라 내년도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원가도 절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실적 유망주란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종목이 무엇이었느냐. 네. 세 번째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였거든요. 이것도 지난주에 워낙 이제 기세가 좋았던 종목이라서 오늘도 아까 아침에 별로 세게 출발 안 하고 장중 한 6-7% 까지 올라가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도 좋아요. 뭐 현재도 3% 지만 아까 거의 보합 마이너스 2% 까지 내려갔다가 8% 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최근에 추세나 뭐 수급 들어오는 형태는 굉장히 양호한데 얘가 뭐 게임에 대한 기대값도 있지만 코인원이라고 하는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약 38% 갖고 있는 약간 코인 관련 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인 가격 세고 또 가상 거래소 쪽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코인원 지분 38%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거의 뭐 마무리를 해야 될 때라 제가 LS전선 아시아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요즘 여름 이후에는 제일 많이 아마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같아요. 신재생을 하든 전기차 충전을 하든 전선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LS그룹을 봐야 되고 가장 대표주는 LS전선 아시아라고 이거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의 목표가는 12,000원 밖에 안 돼요. 마치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에코프로 지금 70만 원 하지만 증권사에서 맨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불러대죠. 근데 얘는 뭐 그렇게 불러서 한 만 원 미칠 때 한 12,000원 이렇게 목표가 나오고 나서 뭐 새로운 리포트가 안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2만 원 오늘 22,000원까지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뭐 다른 야간 방송이나 이럴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이번에 내일 상장하는 LS 머티리얼스의 인제 대체제 역할을 할 거다. 앞으로 한 1-2주 정도는. 그래서 뭐 빠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자로 대부분 이제 "매매를 좀 끝내면 좋겠다." 이랬는데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뭐 오늘까지 갖고 계시면서 "오늘까지 한번 보겠다."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까 22,000원대 1,000원대 이렇게 매매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제가 이거 LS 전선아시아는 9,000원에서 10,000원 할 때부터 좀 여름나절 그 늦여름 그때부터 이거 전선주 이거 꼭 필요하다 이래서 말씀을 참 많이 드렸던 종목이 하나인데 결국 오늘 22,000원까지 해 줬는데 내일 아마 LS 머티리얼스 제가 이번에 청약 관련해서 저희 방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능력 되시는 대로 한번 LS 머티리얼스 한번 받아 보셔라. 뭐 지난주에 KNS가 따따블도 나왔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1호 따따블이 LS 머티리얼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이 지난주에 딴 게 하나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구주 물량이 쪼끔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신규 종목 그리고 이런 LS 그룹주의 또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 이런 또 이슈도 좋아서 우리 방에서 꽤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월요일까지 청약하고 여쭤봤더니 꽤 의외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잘 팔아 보세요." 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요즘 이제 IPO가 워낙 핫하니까 LS 머티리얼스 받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뭐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한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가 6,000원이니까요. 그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KNS처럼 되면 24,000원 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한 1조 한 5,000-6,000억 되니까 좀 회사가 너무 커지나 싶기도 하고,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내일 아마 LS 전선아시아는 쪼끔 그 역할이 퇴보되면서 좀 밀릴 것 같아서 최대 오늘 정도쯤에 인제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걸 쪼끔 권장을 더 해 드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제 역할은 굉장히 훌륭하게 해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LS전선 아시아 매매하신 분들은 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셨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오늘장 모사지 뭐 특집 방송 중에 하나로 월요일 날 3부 순서 진행을 해 봤고요. 뭐 이번 주 내내 특집으로 연말 연초 대비하는 뭐 유망주들 많이들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머지 시간도 유익하게 진행하시는데 경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신 건 제 개인 유튜브, 주식 리뉴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으니까요. 수요일 밤 9시에 라이브 방송이 실행이 되니까 뭐 수요일 밤에 좀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놀러 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